오늘도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 밤새 고민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은 이런 예민함을 고쳐야 할 단점으로 여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더 둔감해져야 한다고, 무신경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마른 세상에서 꽃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무의식을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를, 숨겨진 감정을, 말하지 않은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당신의 특별함입니다. 철학자 니체 역시 진정한 예술가는 예민한 감수성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며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예민한 사람만이 가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 좀 더 둔감해져라라는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예민함이 잘못된 것이냥, 고쳐야 할 결함이냥 취급받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전쟁 같지 않으십니까? 지하철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직장에서 오가는 말들의 숨은 뜻을 읽느라 지쳐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대화를 되돌아보며 혹시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되짚어보느라 밤이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자서 추측하고 걱정하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당신에게는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만큼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나날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좀 더 무던하게 살 수는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심지어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라는 자책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민함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무의식 중에 흡수하는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사람들과 어울린 후 홀로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조차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국의 현자 라오자는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바람이 거대한 산을 깎아내리듯 예민함이라는 부드러움에는 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렌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숨겨진 진실을 간파하며 더 깊은 공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예민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날카로운 칼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신을 다치게 하지만 숙련된 요리사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알고 지혜롭게 관리한다면 이는 당신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예민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 특별한 감수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당신이기에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민한 당신이기에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당신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경계선을 그리십시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두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에 울타리를 치듯 내 마음에도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처리해주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 화가 반드시 당신 때문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울해할 때 그것을 당신이 모두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나의 그림자를 구분하고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한 후 기분이 나빠졌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흡수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말투의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이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그 모든 신호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지하되 휩쓸리지 마십시오. 알아차리되 책임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을 구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난 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지만 어떤 사람과 만난 후에는 며칠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은 독입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주변을 휘둘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훨씬 값집니다.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예민한 사람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자아는 고독 속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야말로 예민한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해 보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누군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중국의 현자 라오자는 무위자연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이를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예민함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예술가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가져다주는 깊은 감정들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요리를 하는 것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깊은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서 언어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창조적 활동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민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완전함은 불완전함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완벽이란 모든 것이 매끄럽고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함마저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예민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하는 건설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섯 번째, 당신만의 신호 체계를 만드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활용해 보십시오. 피곤함을 느낄 때, 불안함을 느낄 때,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패턴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신호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경고등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환경에서 항상 불안해진다면 그 환경을 피하거나 최소화하십시오. 특정한 사람과 만난 후 항상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 관계를 재검토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회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남들이 놓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민한 당신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섬세하게 느끼며,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감춰야 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무딘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되려고 자신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예민한 당신이기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봄날 피어나는 꽃잎의 미묘한 떨림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에 스며든 작은 걱정을, 아이가 건네는 순수한 미소의 깊은 의미를 남들보다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일 때도 당신은 그 속에서 무지개 빛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순간들에서 깊은 감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민함을 약점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대신 이것을 당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인식하십시오. 예민한 사람들은 뛰어난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진심을 읽어낼 수 있고 상황의 미묘한 변화를 재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에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합니다.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질을 탐구하려 합니다. 이런 성향은 어떤 분야에서든 깊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민한 사람들은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귀중한 능력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지켜나갈 작은 약속들을 정해 보십시오.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매일 최소 30분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누구의 연락도 받지 말고 아무 의무감도 느끼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그 감정을 돌려보내십시오. 셋째,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시오. 넷째, 당신의 예민함이 가져다 준 좋은 순간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남기면서 자신의 특별함을 의식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서 예민함은 더욱 값진 자산이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예민함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예민함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좋은지, 언제 혼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예민하다는 남들의 평가가 더 이상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나는 예민하다. 그래서 더 깊이 느끼고 더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과 같은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무신경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신중하게 말하고 더 배려 깊게 행동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알기에 소박한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기에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예민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특성을 긍정하고
지혜롭게 활용해 나갈 때 전체 사회도 더 세밀하고 배려 깊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민한 자신을 숨기고 사는 삶에서 예민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삶으로의 여정입니다. 이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상처받는 날도 있을 것이고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민함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예민한 마음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예민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민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